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복덕바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혼돈의 양상, 분양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리는 여전히 시장의 시소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산 부동산 규제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문의가 소폭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간복의 시황이라는 것, 그냥 머릿속 회로를 돌려보는 거죠. 그러나 1월 둘째 주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는 소폭 반등의 기미로 가는 하락세였지만 다시 낙폭은 전주의 마이너스 0.04% 수치를 다시 비웃었고요. 마이너스 0.09%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전주보다 거의 2배 이상 다시 낙폭을 확대한 거죠. 결국 살짝 반등의 조짐을 고민하다가 부동산 매수세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네요. 서울 25개구 중에 16곳의 집값이 여전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낙폭 확대의 방아쇠는 결국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7차례 스트레이트로 인상을 했기 때문이죠. 이젠 3.5% 기준금리로 올라섰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온 세상 부동산 시황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지금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는 낙폭을 연착륙시키기에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후 최후의 카드까지 나오게 될 것 같죠. DSR 규제를 절대로 풀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규제 완화가 나올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는 그 보따리를 풀어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집값 상승분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서 더 떨어져야 한다는 정서가 바닥에 쫙 깔려 있어서 또 한 차례 강도 높은 규제 완화 조치는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릴렉스 관망세를 유지하시고요. 2023년은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집값은 앞으로 더 하향 조정이 될 거고요.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섣불리 물지 않아야 피박을 면할 수 있다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와중에도 공격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에 대한 치열한 도전을 틈새 시장 쪽으로 이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서울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공공분양단지, 이미 50만원 공급계획을 통해서 발표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분류돼서 공개된 곳들이죠. 2023년도 가장 틈새 시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성동구치소 부지죠. 일단 성동구치소 부지는 분양 일정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방사 부지도 7월 사전 청약인데 이 시점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방동 공공주택 부지는 12월에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곳들인데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성동구치소 부지는 50만호 공급에서 320세대 물량으로 잠깐 소개가 됐었죠. 이게 성동구치소 부지 공공분양 600세대와는 별도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 92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일단은 사전 청약 일반형으로 그리고 공공분양 일반형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올해 7월부터 나오는 사전 청약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공급 규모는 당초 1300세대에서 1150세대로 약간 줄어들게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성동구치소 부지가 북쪽과 남쪽 부지를 나눠서 분양을 진행하는데 북쪽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바로 50만호 공급에서 나온 320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7월로 사전 청약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나눔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일반형은 청년에서 중장년층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시세 차익 30% 환수 규정은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올로 소유권이 부여가 되겠고요. 양도시에 완벽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쪽 부지는 토지 임대부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결국 공공분양을 통한 일반 분양 물량 600세대로 공급을 하게 되죠. 결국 SH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게 된 거고요. 일반 분양 600세대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이 될 겁니다. 민간 분양으로 나오면 분양가는 15억에 육박하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행을 SH에서 맡게 돼서 공공분양 형태의 민간건설 참여로 분양이 진행이 될 예정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는 민간 분양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일단 SH에서 민간 건설사만 빠르게 선정하게 되면 공급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전 청약과 동시에 공공분양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번 결정은 성동구치소 부지 분양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애초부터 워낙에 입지가 거의 황금 입지라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초입지의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소유권이 애매한 장기 전세 혹은 토지 임대부로 공급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곳이었죠. 부지는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워밍업이 다 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 청약 그리고 공공분양 형태로 일타 건설사가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일군 건설사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준공 시점에는 고금리의 열악한 분양 환경 속에서도 가장 저렴한 서울 분양지이면서도 발군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던 곳, 이후에 송파구에서도 가장 유력한 브랜드 마크를 단 공공분양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가 들어오는 곳 외에도 업무 용지에는 13층 정도의 규모로 복합 비즈니스와 창업 관련 회사들을 유치해서 직주 근접성,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아무튼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이런 식으로 융합시켜 놓은 것 자체가 아파트 자체의 경쟁력으로서는 굉장한 잠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공용지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교통환경 어떻게 될까요? 3호선 5급역이 도보로 3분, 그냥 바로 아파트 앞에 위치해 있는 압세권, 그리고 계룡역도 도보로 5분 안팎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3호선 5급역과 5호선 계룡역이 더블 역세라는 확실한 교통환경을 구축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 송파생활권역의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주변 학군은 초, 중, 고등학교가 원스톱 학군으로 단지와 붙어있는 학군을 이루고 있고요. 그냥 서라운드 학세권을 이루고 있네요. 주변 숲세도 아주 풍부한 편이고요. 송파권의 모든 녹색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가깝게는 오군공원, 그리고 올림픽공원, 석촌공원,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해 있네요. 무적의 숲세 환경 둘러싸고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뉴홈 형태의 공공분양 형식이라서 일단 주택법에 따라서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기권 거주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론도 많아서 아마도 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사전 청약도 공공분양 형태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통장도 1년으로 줄어들 것 같고요.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 컷이 제시가 될 겁니다. 분양가는 송파구라는 입지적 특징이 있어도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가장 저렴한 서울 분양, 성동구치소 부지 분양 일정 나왔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전 청약 일정이 나왔다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는 사전 청약 300세대, 공공분양 600세대 총 2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집값이 그 낙폭을 더해가는 관망 시점에는 이렇게 틈새 분양 단지도 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기본 자격 되신다면 잘 준비하셨다가 꼭 도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